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4개월 만에 북중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년 북중 월드컵부터는 32개국이 아니라 48개국이 출전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본선 출전권이 7.5장이나 5장이나 늘게 되었다 보니까 아시아의 중위권 팀들이 눈에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3승 1무로 조 1위 질주 중이고 이란, 일본과 함께 무패 질주 중입니다. 이번 두 경기를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 진출 조 1위 확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 대표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홍 감독을 향해서 비난하는 부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여유 한번 부리고 이겨야 할 패배하거나 승리하지 못했다가는 융단 폭격을 맞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김민재가 부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가대표에 포함시켰었고 황인범은 부상 중이어서 한 달 넘게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는데도 회복 기간 감안해서 국가대표 명단에 등록했습니다. 과정 중에 미넨에서 김민재가 부상이라고 전하면서 김민재는 한국에 오지 못했고 황인범은 실전 감각 문제가 있는 상태로 한국이 상대할 팀은 오만인데 오만은 2승 4패로 4위에 위치했는데 당연히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 진출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오만과의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었는데 3골을 만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홍림보 감독이 팔레스타인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을 포함한 핵심 선수들을 전부 출전시키면서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전반 빠르게 황희찬 골, 손흥민 어시스트로 골을 넣고도 이후에 한 골 실점하면서 경기가 답답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이후에 주민규에게 어시스트까지 주면서 그냥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만의 자베르 감독은 한국과의 지난 경기를 떠올리면서 후반 37분까지는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10분에 실수하면서 실점했다. 한국엔 손흥민 등 유럽에서 뛰는 경험 많은 선수가 많다. 작은 실수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이번에도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경계하겠다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경기 하루 전 인터뷰에서 내 체력은 너무나도 괜찮다. 지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 라면서 상대 전술에 상관없이 오만전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오만과의 홈 경기에서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홍범보 감독 부임 후에 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 A매치에서 41골을 넣으면서 역대 통산 득점 2위에 자리했는데요. 차범근이 보유한 A매치 최다 득점에도 도전하고 있고 오만전에 출전할 경우에 A매치 통산 132경기를 기록합니다. 다가오는 요르단까지 나선다면 A매치 다출장 3위인 이훈재의 133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다 출장 1위인 홍명보 감독의 136경기의 기록 경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과연 이번 오만과 2차전 경기에서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도 볼 수 있을까요? 홍범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라인업 변화가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고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황인범은 그렇다 치고 이강인도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설영우, 권경원, 정승현, 이태석, 백승호, 박용우, 이재성, 황희찬, 주민규,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라인업이었습니다. 90년생, 만 34살 주민규를 내년 월드컵에 데려간다는 뜻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젊은 스트라이커가 팀에 녹아들고 경험을 쌓도록 이번 경기에 출전을 시켰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출전시킨 듯합니다. 오만은 파이브백을 나타내면서 자칫 루즈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파이브백이 아니라 그냥 텐백이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10분 동안 정말 황당할 정도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패스 미스도 매우 많았고 패스력도 매우 떨어졌고 경기 템포도 매우 느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황인범과 이강인이 필요했는데
이강인은 거의 하루 전 상태여서 시차 적응 때문에 컨디션을 고려한 듯하고 황인범도 실전 경기 감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2분에 조금씩 기회가 만들어지는 듯 했지만 심심한 경기인 건 어쩔 수 없네요. 14분에 황희찬이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내주지 못하면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황희찬을 향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이 경기 애국자가 아니고서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애국자십니다. 결과론인 건 알겠는데 황희찬도 어차피 부상 이후에 실전 감각이 완전 떨어져 있거든요. 시차 적응 안 된 이강인이나 황인범이나 황희찬이나 다를 것도 없는데 말이죠. 아니, 제가 열받게 손흥민은 100m 전력 질주를 몇 번 합니까? 34분에 백승호가 허벅지 이상을 느끼고 급하게 선수 교체가 되면서 이강인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몸도 안 푼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있는 선수는 진짜 다르네요. 이강인이 투입된 3분 만에 경기를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하프라인에서 미친 스루패스 한 방으로 황희찬에게 보내줬고 황희찬이 특이한 볼 터치로 찬스가 만들어지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와우,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진짜 이강인의 패스 능력은 진짜 월드 클래스급입니다. 이후에도 이강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플레이는 퀄리티가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방 박스 앞에 프리킥 찬스가 나오면서 손흥민이 직접 차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한국은 70%의 점유율이었지만 전체 슈팅이 3개일 정도로 매우 빈약했습니다. 손흥민도 매우 피곤할 수 있으니까 승부를 내면 빨리 교체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남은 2달 안에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승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골 넣고 딱 쉬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듯합니다. 후반전에 주민규를 빼고 오세훈을 투입시켰습니다. 오만 입장에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하려고 달려들 것 같진 않죠. 적은 실점으로 패배하는 것도 오만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이강인은 라인을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까지 맡았고 후반 1분 만에 설영우 크로스에 오세훈이 정말 좋은 헤딩 슛을 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몇 명의 선수가 바뀐 것만으로도 한국의 플레이가 다르잖아요. 49분에 손흥민이 질주하고 공간이 나오자 중거리 슛도 나왔고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홍범보 감독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좌우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킥패스로 왼쪽 풀백 이태석에게 찬스가 왔는데 슈팅이 아닌 패스를 시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풀백 퀄리티만 더 높아치면 정말 월드컵에서 사고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하키미 같은 선수, 그런 선수를 보낼 수 없나요? 6.2분에 황희찬 대신 배준호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황희찬이 골이 있어서 그냥 넘기는 거지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 골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하면 하나요? 골이 없는데. 오히려 80분에 실점을 당하고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오만의 공격 상황에서 이강인이 쓰러졌습니다. 오만의 파울로 인해서 쓰러진 거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경기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을 시킵니다. 진짜 이주심. 경기 내내 손흥민이 열받게 하면서 파울을 불지 않고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이강인이 쓰러졌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공간이 생기니까 슈팅까지 나오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거기다 VAR은 가동되지도 않고 그대로 골로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이강인은 쓰러질 뿐만 아니라 부축받으면서 나오고 스텝이 엎혀서 경기장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큰 부상이라는 거죠. 경기는 제대로 꼬이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씁쓸하네요.